오늘은 아산의 영하의 날씨에 임장을 왔습니다. 오늘 한번 임장한 거 보여드릴게요. 21억에 사셔서 53억에 엑시트를 하신 거예요. 10년 뒤에 5억을 손해보시고 37억 8천에 파셨어요. 아까 오시면서 아파트들도 보셨지만 여기는 신도시예요. 그리고 삼성과 아산에서 제일 큰 공단이 이쪽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 뒤에가 이제 메가살에 저희가 모텔로 하기에는 꽤 대형이죠. 이제 여기를 제가 왜 모시고 왔냐 라고 하면, 여기가 매각가가 작년에 130억, 평당가가 4,200만원으로 매각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신도시에다가 모텔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비싼 땅을 사서 새로 건축비가 오른 상태에서 신축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대를 여기에서 라는 느낌이 사실 좀 있으실 거예요. 사실 100억대면 저희가 서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계속 망한 모텔들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는 숙소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장 오신 분들 중에는 그냥 오늘 나는 밥 먹고 유흥이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편하게 좀 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숙소를 잡으실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기에 크지만 여기 공단분들이 출장 계획을 다 잡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하고 있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신도시의 모텔들은 한 개, 두 개밖에 거의 없고 거의 독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의 문제는 데들이 별로 없을 거고, 여기 다가구촌도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이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아산에서 왜 저희가 술집이 개발이 안 되고 모텔들이 다 산발적이 있었는지, 그 술집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모텔촌이 이렇게 밀집될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느껴보시면 아산과 천안을 확실히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매출이 이 동네는 7억이 나오는데, 문제는 모텔 매출이 그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희는 모텔 매출을 봤을 때 이 동네는 7억이 절대 안 나오고, 호텔 콘도가 6억 3천, 모텔이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모텔 상권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호텔 콘도 역시도 여기가 이제 부대 시설이 온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천에 오시는 매출도 호텔로 끊기는 거고, 숙박도 끊기는 거니까 실제 이게 다 숙박 매출은 아닐 것이다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한 라인이 모텔촌인 건데 나머지는 다 지금 콘도들, 그러니까 요 정도 컨디션의 90년도 건물이면 63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따가 시내권으로 나갔는데 누군가가 7, 800에 샀다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싸게 사신 거죠. 아까 93년도 건물을 630에 사셨는데 80년도 건물을 595만원 600에 사신 거예요. 그럼 여기가 평당가가 600이니까 남들 600이니까 나도 600에 사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실 80년도 건물이면 더 싸게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이 옆에 78년식을 누군가는 230만원에 샀거든요. 평당가 2004년식 건물을 이제 평당 650에 샀는데, 아까 80년도 건물을 평당 600에 사셨으니까 잘못 사신 거죠. 그러니까 평당가의 함정에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된다. 건물 연식도 중요하고 건물 평수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 4, 500평짜리가 평당 600인 거랑, 만약에 150평짜리가 평당 600인 거랑 하면은 동네가 똑같이 평당 600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기존 모텔 사장님들은 300평 이상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평 이하인데 똑같이 평당 600이다 그러면은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 동네 평당 시세에 사신 게 아니에요. 남들 안 보는 건물을 내가 정상가에 산 거예요. 도구랑 비슷하게 샀는데 그러면은 괜찮냐 라고 했을 때, 가격으로는 괜찮은데 운영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필지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주차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대거든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요 두 개는 요 차들을 빼서 놓으면 저기는 또 못 나가는 거잖아요. 이중 주차로 8대인 거예요. 네. 계속 발렛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라고 하시는 출장객들도 차가 있어서 못 나간다. 한 필지가 더 있는데 이거를 600, 700에 사셨다 그러면 너무나 잘 사시는 거고, 지금 보면은 13년도에 20억에 사셨다가 22년도에 21억에 파셨으니까 전주인분은 시세 차익은 없었고 그냥 운영 수익을 10년 동안 이제 뽑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평당 1,500 정도에 사셔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 시내권에 들어오면은 평당 1,000에서 1,000 중반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셔서 2,000 중반 정도에 파는 걸 목표들로 하신다. 인데 아직 엑시트는 못 하신 상황이고, 여기도 그럼에도 4.9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아산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다 4.9점으로 여기 선수들이 계신가 봐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 건물은 지금 이제 24년도에 10억 5천에 낙찰을 누군가 받으셨고, 토지 평당가로 제가 보니까 한 640만 원, 그거 엄청 싸게 잘 하셨죠. 심지어는 옆에 땅을 대여하거나 사시면은 주차장에도 문제가 없고, 도구에 600만 원대였는데 여기서 600만 원이니까 만약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천드릴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별점을 5점 만점에 5점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산은 지금 천안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들 엄청 열심히들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갖고 계시던 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얼마에 파셨냐 그러면 평당 2,600에 파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엑시트하는 사례들은 1,000 초반 중반에 사셔서 2,000 중반에 파시는 게 이제 목표가 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2,600에 매각을 하셨다. 제가 통상 말하는 모텔촌에서 장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모텔촌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여인도 뭐가 근처에 없어요, 사실. 아까는 저희가 모텔촌 느낌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딱 떠오르면 그냥 모텔촌인 거예요, 이 동네 사람한테. 근데 여긴 모텔촌이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을까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 들어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이 주차장을 공짜로 쓸 수 있다. 가 너무 좋죠. 일단 너무 좋고, 8억 에쿼티 넣고 이분이 6억 정도 번 거니까 내 돈 넣고 계속 그냥 내 자산을 늘린다 의 전략을 계속 하시는, 개발해서 팔고 개발해서 팔고, 그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산들을 늘려가시는 방법이다. 21억에 사셔서 53억에 엑시트를 하신 거예요. 좋죠? 리모델링 지금 여기가 600평이니까 얼마 들었을까요? 21억에 사서 24억 리모델링을 한 거니까 원가가 45, 그리고 53억에 팔았으니까 9억을 남기셨어요. 매가로 하면은 50억으로 한 게 지금 여기 아산에서 최고가로 엑시트를 하신 사례예요. 쌤이 얼마나 잘 파신 거예요? 11억 에쿼티 넣고 8억 수익, 8, 9억 정도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제 요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가 돈 넣고 5억 넣고 뭐 3, 4억 벌고 10억 넣고 또 6, 7억 벌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자산을 불려 가시는 전략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상권이란 게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지금. 부산. 응. 지금 여기 아산은 엄청 특이한 거예요. 이 다른 지금 데는 안 들어오나요?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에 이렇게 술집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내일 천안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술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로 오겠구나를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는 아예 타겟이 그냥 여기는 시설 좋고 서비스 좋고 조식 주고 막 이런 그런 걸로 바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사신 분을 보니까 모텔하고 땅을 별도로 이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은 한 21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하셨었고, 22년도에 그거를 평당가로 나눠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에 사셨어요. 그러면은 평당가도 1,000 초반보다 이하니까 잘 사셨죠. 그런데 왜 경매에 넘어갔어요? 일단 객실수가 작아요. 객실수가 작고, 근데 사이즈도 작아요. 네, 객실수가 작고, 그럼 요번에 낙찰되신 분 보니까 평당 400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땅값은 엄청 싸게 잘 사시긴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고민해보면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넣고 증축하지 않고서는 수지는 안 나올 것이다 인데, 그럼에도 엘리베이터 증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평당을 400으로 샀으니까 그거를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티만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주차장도 꽤 넓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경매에서 이제 어려운 거는,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대출 안 나와요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낙찰받고 도배장판 하셔야지 하는 분들 가격하고 저희같이 5억 10억 발라야지 하는 가격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런
들은 좀 감안하시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들이 1000초반에 했으니까 나도 이거 1000초반에 하면은 시세에 산 거예요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0평 미만, 200평 미만은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왜냐면은 저희가 방이 적으니까 매출이 적을 거고 그럼 수익이 적을 거잖아요. 그럼 매가가 높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절대 객실이 작으면은 그냥 시세에 사면은 손해를 보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섹터에서 볼 마지막 모텔은 요 외관을 저렇게 건드렸다 라고 하면 이제 객실당 5천 정도 공사를 했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산 임자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아산은 저희가 막 4.9, 5.0들의 숙소들을 봤지만 여기는 4.7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의 모텔촌에는 이제 40개 미만의 모텔이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뭐 준 독점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평점의 관리 안 해도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먹자골목에서 걸어왔지만은 걸어올만 할 거리잖아요. 술 먹고도 걸어올만한 거리다. 아산에서는 제일 비싸게 매각된 게, 리모델링 하고 제일 비싸게 매각한 게 50억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78억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동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는 인도가 넓어서 이분은 이렇게 개발을 잘 하신 것 같고, 양쪽으로. 여기도 평점은 4.7, 천안 사장님들은 한 4.7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11년도에 42억에 사셨던 거를 21년도에 10년 뒤에 5억을 손해보시고 37억 8천에 파셨어요. 그리고 그 사신 분이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하신 거고, 그래서 평당가는 2천만 원에 사셔서 리모델링을 하신 겁니다. 21년도에 62억에 사셔서 평당가는 2,500에 사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거고, 기존에는 이렇게 막 노란색으로 있었던 것들을 외벽을 다 이제 제대로 건드셨죠. 그렇게 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이 동네는 지금 한 2천 초중반 정도에 사셔서 리모델링을 대부분 한다. 맨션 브릿지라고 무인텔을 엄청 잘 하시는 사장님 계시거든요. 아마 군산 맨션 브릿지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고, 엄청 젊은 부부가 잘해요. 여기도 아마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 86억짜리를 48억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땅도 470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470평을 48억에 샀으니까 평당가 지금 1,000만 원대 사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들을 다 2천 초중반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 잘 사셨고, 또 맨션 브릿지라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를 이제 2호점을 만들고 계신 거여서 여기도 기대가 되고, 일단 가격대를 훌륭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32억에 사셨고, 그렇게 하니까 평당가가 1,600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200평 미만 땅들은 다 2,000 이하로 떨어져서들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평당가가 싸다가 아니라 땅이 작은 건 선호하지 않으니까 싸지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외관을 다 건드신 거예요. 지금 건드는데 되게 이상하게 건드렸네요. 그렇죠. 사진 보시면 이렇게 다 펜스 치고선 굳이 안 했었는데 건드려도 됐을 것 같은데. 옛날 느낌이 나는 돌인 거죠. 옛날로 하셨네요. 돌 느낌이 옛날에도 보던 돌을 하셨으니까 지금. 아까 그 약간 그 흰빛의 그 아이보리 색깔 그런 거 했으면 확 달랐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라임스톤 같은 걸 네, 했으면은 더 그러니까요. 좋았을 텐데 지금 성도 재밌는 우중충해졌죠. 그 상품을 판다고 팔아봤는데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랑 정말 많이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비교하면서 너무 배울 수 있어서 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실제로 매물들 보면서 사진으로 보는 거랑 소품하는 거랑 와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현장감을 느끼는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을 딱 다니면서 여기는 왜 잘 되는지, 여기는 왜 숙박 단가가 낮은지, 왜 높은지 막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좀 더 많이 감이 많이 생겼고, 빨리 내 물건을 찾으러 가야겠다 그 생각이. 그리고 내가 진짜 할 때는 이 정도로 조사를 하고 파서 하나의 매물, 내 물건만 보기에 그게 인장이 아니라 이 주변에 다 도는 거, 그리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빨리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진짜 실거래가 일어났고 그런 리모델링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니까 진짜 엑시트의 관점에서 검토를 좀 더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이 있어야 이게 펌핑이 되지. 출구 전략이 없으면 계속 일해야 된다. 출구 전략의 관점에서 이제 숙박 사업을 접근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장하면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